오늘 우리 K 증시는 진짜 이제는 하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오늘 하루를 뭐라고 정리해야 될지를 이제 도저히 뭘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한번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뭐라고 해드릴까요? 원하시는 대로 뭐 다 해드릴게요. 뭐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야 된다? 우리는 지금 이거 빙하기 같은데. 그 다음에 뭐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우리는 이미 실명을 했던가, 아니면 그래서 눈앞이 지금 깜깜하던가, 그것도 아니면 지금 K 증시만 아이슬란드 그 6개월 동안 해가 안 뜨는 계속 밤인 지금 그 상황인데 뭔 동이 트기 직전이야. 반면에 미국은 진짜 거기야말로 백야 수준으로 진짜 해가 지지를 않고 있어요. AI만 해도 엔비디아랑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꺾일만 하면 어제처럼 대만 TSMC가 실적 서프라이즈 내면서 큰 집에서 일감을 하도 많이 줘서 즐거운 비명이 나온다고 그렇게 해서 또 들어올리고, 그러다가 이제 TSMC가 또 힘 빠질만 하면 다시 엔비디아랑 미국에서 앞으로 한 2년 동안은 반도체 그냥 찍어내는 족족 우리가 다 팔아줄 테니까, 그러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그냥 공장만 돌리면 된다고, 많이만 만들라고 또 그렇게 해서 기살렸죠. 그 중간에 끼어있는 우리 K반도체는 뭐 미국 오를 때는 대만이 중간에서 채간다고 겨우 마지못해서 조금 오르고, 그러다가 미국 빠지면 그야말로 뭐 헐리우드 액션처럼 그냥 막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냥 뭐 뻗어버리니. 진짜 우리 K증시 투자자분들 이제는 제가 뭐 위로의 말씀도 더 이상은 뭐라고 드릴 게 진짜로 없고요. 하여튼 이게 다 그놈의 동학개미 운동이니, 코로나 때 은행에 돈을 예금하면 뭐 돈이 녹는다느니, 그때부터 지금 누적돼 온 손실이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와 함께 누적돼가지고 완전히 폭발되기 직전인데요. 진짜 이제야말로 정말 길거리로 나가서 사생결단의 어떤 결기를 보여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K증시 지금 꼬라지를 보세요. 만약에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진짜 한 10,000명만 동의해 주시면 제가 총대 메고 나서겠습니다. 제일 먼저 용산 대통령실 가가지고 면담 요구하고 제가 딱 3가지를 요구할 겁니다. 첫째, 앞으로 1년 동안 신규 상장 물적 분할, 인적 분할 전면 금지. 그리고 유상증자의 경우는 뭐 주주 배정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대주주가 자기 사재를 털어서라도 무조건 유상증자 물량의 절반에 참여하든가, 아니면 뭐 재정보증에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 유상증자할 때 CB 전환사채의 어떤 반대 개념으로 1년 뒤에 다시 현금으로 바꿔가든가 주식으로 유지하든가 선택할 수 있는 매수권을 부여해라. 바로 여기서부터 코리아 밸류업의 초안이 다시 시작이 돼야 된다. 그 다음 둘째, 이놈의 복수 국적자들, 그러니까 무슨 조선족부터 검은머리 외국인들까지 우리나라에서 세금 한 푼 안 내고도 받아가는 기초연금이 작년 기준 212억, 이거 당장 금지시켜서 이 돈으로 주식 투자 완전 실패해가지고 생계까지 지장받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줘라. 세 번째,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을 지금까지 뭐 국회에서 얘기 나온 정유사니 은행 그런 데 말고 당장 증권사랑 마바라들, 그리고 뭔 경제연구소, 유사투자자문, 유튜브 채널 이런 데 적용해가지고 지난 코로나 이후 걔네들이 중간에서 챙긴 수수료, 회원가입비, 책값, 뭐 유료감리비, 광고비 이런 거를 지네 방송에서 추천한 종목들 그 당시 주가로 도로 되사가는데 쓰지 않으면 하여간 전재산 몰수, 이렇게 3가지를 이제 제가 요구할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 이제 국회로 가서 또 거기서 할 거는 국회의원 전원하고 직계가족까지 그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사모펀드, ETF 전액 백지 신탁 강제하고 임기 끝날 때까지, 또 일단 내년도 예산안 이것도 무조건 절반으로 삭감해가지고 무슨 고위공직자들 회식이니 해외 연수니 거기다가 지자체들 맨날 그놈의 보도블럭 갈아엎고 그딴 짓 당장 못하게 하고, 대신에 그 예산 삭감한 절반의 돈으로 일본 BOJ처럼 우리는 한국은행이 주식시장에서 ETF를 직접 매입하도록 법안 개정하고, 여기서 이제 채권 발행하는 거를 그 예산 줄인 자금으로 직접 매입해가지고 채권 금리를 렌징하는 이런 안도 관철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은행이 매수한 ETF는 락업을 10년 동안 걸어버리는 거예요. 보호예수로. 그동안에 못 팔게. 그 다음에 금투세에 대해서는 일단 국회의원 300명 전부 다 한 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여기 똑바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절반 넘으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뭐 도입을 하든 유예를 하든 하여튼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넘겨줄 건데, 일단은 이 금투세의 어떤 대상자 비율로 봐서는 대한민국에서 주식, 채권, 펀드 그리고 사모펀드 다 포함해서 하여간 투자자 1,440만 명 중에서 딱 15만 명이 대상이다. 그래서 1.04%. 이거는 뭐 통계니까 좋아요. 당연히 인정을 하겠고, 대신에 금투세가 부자 증세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국회의원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여야 보수 진보 다 따질 필요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어떤 법안이든지 여야가 서로 야 요거는 우리가 받고 대신 저거는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다 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쪽도 하여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니네들이 부자 증세를 한답시고 종부세 도입해가지고 그 다음 서울 부동산 값이 어떻게 됐냐. 당시에 이 종부세는 뭐 민주당이 주도했지만 나중에 새누리당이 뭐 이거 폐지하고 종합재산세 추진한다고 그래서 종부세 폐지한다고 입만 털다가 결국 선거 때 그냥 글을 써먹고 또 뭉갰죠. 이거는. 하여간 그래서 종부세 도입한 뒤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됐냐. 그 사람들이 종부세가 무서워서 집을 팔았냐 아니면 그 종부세만큼 프리미엄이 붙어서 공시지가 9억 원 초과 아파트값이 더 올라갔냐. 그 당시에도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0.86%니까 1%도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여파가 도대체 어디까지 미쳤냐. 그리고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그것도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기본세율의 10%포인트 추가, 3주택자는 20%포인트 중과세를 붙는데, 그래서 그 다주택자들이 집을 시장에 내놔서 과연 공급 증가 효과가 있었냐. 그리고 이번에 국정감사 여기서 나온 9살 어린이가 주택 21채 보유한 건 도대체 뭐냐 이거는. 그 부모가 무슨 계부 계모라서 그 자식 나중에 세금 폭탄 맞으라고 일부러 그 정도면 아동학대 아닌가요 이거? 그렇게 한 거냐. 아니면 무슨 북한 김정은이 딸 김주애가 차명으로 여기다 집을 산 거냐. 그 정도로 뭐 백두혈통이라서 돈이 많아서냐. 자, 그 다음에 주식 투자의 경우는 뭐 부자 증세 논리가 통하려면은 원금 50억을 가지고 미국채에 투자해서 연간 5천만 원 소득을 낸 사람하고 정말 생계형 전업 투자자 그 500만 원 시드머니 원금 가지고 매번 풀미소 몰빵으로 진짜 걸어놓고 점심도 못 먹고 진짜 장 끝나고 나면 눈이 침침해가지고 눈앞에 한 번은 누워있어야 될 그 정도로 해서 연간 5천만 원 금융소득 발생한 사람하고 왜 똑같이 취급하냐. 응? 그게 어떻게 부자 증세야. 거기다가 또 주식 투자에 대해서 맨날 그 불로소득이라고 그런 무식한 소리를 아직도 하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아니 육체노동만 노동이고 정신노동은 노동이 아닌가요? 그리고 육체노동 하다가 잘못되면은 산재 처리라도 받지. 정신노동으로 주식 투자하다가 잘못돼가지고 극단적 선택하면 뭐 증권사가 물어줘? 마바라가 위로금 줘? 아니면 뭐 농어촌세 받아간 정부에서 무슨 위자료라도 내줍니까? 아, 이거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도 아니고 뒤집어진 운동장이야.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너나 반갑습니다. 오늘 참 비도 을씨년스럽게 내리고 또 우리 K증시 꼬라지 보니까 하도 진짜 한숨밖에 안 나와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의 어떤 민의를 반영해서 제가 막말 대잔치격으로 좀 오늘 방송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얘기한 게 또 다 넌센스도 아니고요. 뭐 그렇다고 뭐 법적인 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냥 저는 애널리스트 자격으로 얘기한 거니까 그걸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제가 좋아하는 그 노래 그 I'm your singer 그것처럼 I'm your analyst라는 거. 저는 I'm your 장사치도 I'm your 책팔이도 I'm your 소장님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뭐 가끔 막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속 시원하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한테 야 공인이 그러면 안 된다고 발언에 신중하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 제가 왜 공인입니까? 저는 그냥 광인입니다. 자, 일단 오늘 새벽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지만 뭐 옵션 만기일이었던 걸 감안하면은 오늘 저녁이 진짜 미국 증시 승부가 되겠는데, 일단 어제 대만 TSMC 어닝 서프라이즈가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반도체주들을 개장 초반에 들어올리긴 했는데 그 대신 이제 이번 주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 사상 최고치 찍었지, 그 다음에 S&P 500 지수랑 다우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등 아무래도 좀 하방이 좀 포지션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옵션 만기 이제 후반 들어서 상승분 대부분을 이제 반납을 하고 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를 거면 진짜 오늘 밤 금요일장에서 뉴욕 증시가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보일 거라고 판단하는데, 일단 옵션 만기의 파도에 살짝 묻혀버린 게 바로 간밤 미국의 9월 소매 판매. 아시다시피 지금 연준은 경기 침체 우려와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 성과 요 사이에서 이제 금리 인하라는 외주를 타고 지금 힘겹게 전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만큼 눈치도 많이 보고 있죠. 그런 와중에 9월 미국 소매 판매가 월간 0.4% 증가해서 예상치 2배에 해당하는 서프라이즈를 또 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미국의 대표적인 소비철이 10월 그 할로윈 데이부터 11월 추수감사절하고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12월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 초입인 10월을 앞둔 9월은 이제 소비가 부진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왜?
어차피 이제 10월 되면 돈 쓸 일도 많아지고 또 그때 뭐 세일도 많이 하니까 9월에는 그냥 좀 참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그런 계절성을 이겨내고 서프라이즈를 찍었다는 게 대단한 거죠. 이거는 아무래도 9월 당시 유가가 많이 좀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한 효과였다. 즉 미국은 사실 물보다 휘발유가 더 생필품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그만큼 이제 그 대도심 아니면은 주택가에 사는 사람은 차가 없으면은 동네 마트도 못 가 굶어 죽어 잘못하면. 하여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기름값 만땅 기준 한 5,000원에서 10,000원만 더 세이브가 돼도 그걸로 소비할 여력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트 가서 콜라도 뭐 6개짜리 살 거 12개 사고 햄버거도 단품으로 먹을 거 세트로 먹고 뭐 그런 거죠. 하여튼 이번 9월 소매 판매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야 이거 9월부터 이 정도면 올해 10월부터 연말까지 그 전통 소비철에는 또 한번 대목을 기대해봐도 좋겠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매 판매 발표되자마자 미국 달러 인덱스가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이제 미국 경제 3분의 2를 지탱하는 소비가 서프라이즈인 상황에서 연준은 아무래도 11월 FOMC에는 금리 인하 폭을 또 0.5% 빅스텝으로 좀 결정하기는 약간 좀 부담되지 않겠냐, 좀 어색하지 않겠냐 이런 반응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연준 금리 인하 폭이 줄면 달러는 다시 가치가 반등이 나와야 맞다 이런 해석이죠. 여기다가 이번 주 제가 내일 뉴스에서 틈틈이 전해드렸던 게 아무래도 지금 미국 민주당 그 해리스 캠프가 뭔가 좀 상황이 이상하다. 바이든 행정부랑 민주당 내에서 여전히 파워그룹인 오바마 쪽으로부터 아무래도 좀 배격을 당하고 있는, 왕따를 당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래서 바로 어부지리로 지금 해외 베팅 사이트에서는 트럼프 당선 확률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폴리마켓이라고 해외 베팅 사이트를 보니까 오늘은 트럼프 당선 이 베팅이 60%를 돌파해버렸어요. 해리스는 30%대로 떨어졌어요. 지난 TV 토론 그 여름 당시에 트럼프가 바이든 완전히 그 보내버리고 그때 막 트럼프 대세론이 나왔던 그때 수준까지 좀 복귀를 해버린 건데 요것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급등했고 오늘 우리 K증시에서도 뭐 코인하고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대선이 딱 2주 반 남은 이런 시점에 현직 대통령 바이든하고 오바마는 전혀 지원 유세나 아니면 해리스 손 들어주는 그런 사진 한 장이라도 그런 제스처조차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내 중도층의 표심은 더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는 야 이거 트럼프 당선 확률 올라가면은 연준이 11월 FOMC 금리 인하는 혹시 건너뛰는 거 아니냐. 원래 이제 트럼프는 올 초부터 연준은 미국 대선 전까지 금리 결정 미뤄야 된다고. 만약에 선거 전에 연준이 금리 내리면은 증시의 호재가 될 거고 그러면 사실상 현재 바이든 정부에 유리한 그런 연준이 선거 운동을 해주는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압박을 했죠. 근데 지난 9월 FOMC 당시에는 해리스가 확실히 우위였으니까 그냥 제롬 파월도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0.5% 빅스텝 금리나 때렸는데 여기서 갑자기 트럼프 당선 확률이 지금 앞에 보신 대로 60%까지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11월 FOMC에서는 제롬 파월이 조금 위축이 되고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필 또 올해는 미국 대선이 11월 5일이고 FOMC는 6일이야.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 대선은 개표 결과가 최소 1박 2일 걸리잖아요. 저기 뭐 알래스카도 있고 막 그렇잖아. 거기다 이번에는 정말 또 박빙이야. 그래서 잘하면 FOMC 기간 중에 미국 대선 결과가 안 나온 채로 금리 결정을 해야 될 수도 있다. 근데 제롬 파월의 경우는 일단 금리를 동결했다가 만약에 해리스가 이기면 다음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뭐 2배로 때리면 그만인 거고 트럼프가 되면은 그래도 최소한 대놓고 개긴 건 아니니까 뭐 어쨌든 뭐 금리 인하 하는 것보다는 동결이 나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대선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금리 인하를 그냥 추가를 했다가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그때는 정말 옷을 벗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해리스가 자꾸 바이든 행정부를 개무시하고 전임자들한테 쌩까고 심지어는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한테 발렸던 버니 샌더스랑 붙어가지고 바이든 쪽 사람들한테 자꾸 무슨 보복하듯이 그러고 다니는데 바이든이 그러면 연준도 금리 인하 굳이 추가 안 해도 지금 경제지표 충분히 좋으니까 나는 그래도 막판까지 내 지지율 문제 없을 거다. 대신에 무리해서 해리스 도와주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침 오늘 소매 판매가 서프라이즈로 나와버리니 거기다 월가에서는 야 이거 9월부터 이러니까 대목인 10월부터 11월, 12월은 안 봐도 이번에 진짜 큰 장 서겠다 이런 반응이란 말이죠. 거기다 이제 트럼프가 지금 대놓고 연준 독립성은 개나 줘버리라고 나온 게 뭐냐면은 자기가 재선을 할 경우에 제롬 파월을 임기 중간에 잘라버리지 않고도 연준을 통제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연준 의장 이제 제롬 파월 후임자를 미리부터 지명해버리면서
이제 제롬 파월은 레임덕으로 갖다 쳐박아 버리는 수가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아이디어인 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연준 의장 보통 그 임기 끝나기 6개월 전에 뭐 연임이냐 아니면은 후임되냐 이걸 결정하는데 지금 제롬 파월 임기가 2년 남았는데 지금부터 후임자를 지정해 버리면은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뭐 학생들의 경우 여름방학 끝나자마자 바로 내년도 반 배치하고 담임 선생님을 발표해 버리면은 당장 학교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봐도 뻔하죠. 뭐 그냥 애들이 지금 담임 선생님 말도 안 듣고 그냥 뭐 엉망진창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미국 대선 관전 포인트 한번 또 정리할게요. 미국 대선은 winner takes it all이라고 우리말로 승자 독식. 그래서 전체 득표수는 전혀 중요치가 않고 선거인단 270곳을 먼저 확보하는 쪽이 이깁니다. 근데 다른 데는 이미 다 뻔하게 이제 숫자가 지금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스윙 스테이트, 우리말로 경합주. 여기서 최근 이제 남부의 경우는 트럼프가 우세하는 걸로 나와서 현재로서는 트럼프가 이미 262개 선거인단을 확보할 게 유력한 상황이고 그럼 이제 딱 8개가 남는데 이 중에서 네바다는 6표라서 트럼프가 이겨도 의미가 없고 이제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중에서 이제 셋 중 하나만 먹으면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거야. 근데 해리스는 여기서 셋 다 이겨야 선거인단 270개를 먹고 당선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트럼프 당선의 경우는 이미 뭐 우리가 트럼프 트레이드로 약간 뭐랄까 연습 문제를 미리 한번 풀어봤기 때문에 시험에 어느 정도 대비가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해리스가 여기도 물론 해리스 트레이드가 뭐 있어서 뭐 낙태 대마 관련주들 뭐 이런 거 있긴 하지만 근데 요즘 이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이 해리스가 미국 대통령이 될 경우에 바이든 정부의 계승도 이제는 산통이 깨진 것 같고 갑자기 이걸 이제 워싱턴에서도 냄새 맡아가지고 10월 들어가지고 트럼프 쪽에 막 유태인들도 그리고 그 미국 민주당 전통 지지 계층인 흑인과 히스패닉 계열도 트럼프 쪽에 조금씩 지금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오바마가 지금 해리스 지원 유세에 전혀 코빼기도 안 비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워싱턴에서 이거 진짜 심각한 거다. 그래서 해리스가 정말 엄청나게 사회주의적인 정책? 그래서 이제 오바마조차도 도저히 수용하기가 힘든 그런 공약을 준비 중인 거 아니냐. 그럼 이제 오바마 입장에서는 해리스가 이번에 대통령이 당선돼도 법안마다 정책마다 전부 의회에서 저격당하고 결국 단임으로 임기를 마칠 경우 자기 부인 미셸 오바마를 이제 대선에 내보내려고 이번 해리스와는 약간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근데 앞에 트럼프 연준 의장 힘 빼기 전략처럼 만약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됐는데 초반부터 의회에서 저항이 심하고 또 막 지지율 폭락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리스가 스스로 고립을 자처할 경우에 이제 그때 미셸 오바마가 조기 등판해가지고 사실상 민주당 접수하면서 일찌감치 자기 정치에 나설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와중에 오늘 새벽에 실적 나온 넷플릭스의 경우는 주당 순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고요. 글로벌 스트리밍 순 가입자 증가도 예상 452만을 크게 뛰어넘은 507만으로 집계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또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여기다가 4분기 가이던스도 주당 순이익 예상치가 3달러 90센트였는데 이번에 나온 전망치가 앞에 4자로 올라가면서 4달러 23센트 나와가지고 또 이것도 서프라이즈야. 거기다가 가입자당 1일 평균 시청 시간이 2시간 나와가지고 이것도 역시 서프라이즈라는 평가인데 와 지금 이제 넷플릭스가 중간 광고는 하지 않지만 가입자당 1일 평균 2시간을 쳐다보고 있다는 거 이거 엄청난 거의 우리 80년대 KBS 원 그 정도급 아니에요? 거기다 광고를 붙이면 광고 단가가 어마어마할 거 아니야. 그래서 하여튼 실적 발표 후에 F스탄마켓에서 넷플릭스 주가 급등 나왔고 거기다가 곧 자사주 매입을 또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 주식입니다. 자, 오늘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JP모간이 한국 증시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프리뷰를 내놨는데 근데 뭐 앞에 넷플릭스 봤지만 우리는 언제 뭐 주가가 실적 따라서 움직이던가요? 하여간 JP모간은 K증시 3분기 실적 호조 기대 종목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효성중공업, 현대로템, 크래프톤, LG 디스플레이, 오잉? LG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어? 그 다음에 네이버, 삼성생명 이렇게 꼽았고요. 반대로 실적 부진 못난이 종목들로는 아모레퍼시픽, DGB금융그룹, 에코프로비엠, HD현대일렉트릭, 한화솔루션, 현대해상, 현대제철, LG이노텍, NC소프트 그리고 포스코를 픽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업종별로는 먼저 기대되는 쪽이 자동차, 여기는 제품 믹스 개선 및 원자재 비용 절감 덕분에 그 다음에 방산, 수출 주문에서의 매출 인식, 그 다음에 헬스케어, 핵심 제품의 견고한 성장, 그 다음에 생명보험, 새로운 사업의 지속적인 CSM, 그 계약 서비스 마진 성장, 그 다음에 투자 수익 증가 및 제한된 충당금 설정, 그 다음에 이제
은행주들, 견고한 비이자 수익 및 관리 가능한 신용비용. 그 다음에 이제 조선업, 주문 가격 상승 주기의 반영.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해야 될 업종은 2차전지 소재. 이유는 약한 출하 추세 및 리튬 현물 가격 하락.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이거는 중국에서의 역풍. 그 다음에 에너지, 재고 손실 및 PX 스프레드 축소.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장비, 약한 계절성과 환율 역풍. 그 다음에 철강, 불리한 스프레드 환경.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합니다. 자, 이제 주말에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또 뉴욕 증시랑 항상 그 주말만 되면은 발작을 일으키는 그 이스라엘하고 중동 리스크를 또 지켜봐야 우리 다음 주 개장도 예측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이번 주 내내 매일매일이 정말 똑같았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여고괴담처럼 개장 초반에 조금 이제 꿈틀을 하고 상승하다가 오전 10시 반 고라니 타임이 되면서 바로 꺾이기 시작해서 항상 전강 후약 혹은 전약 후락 이런 식으로. 그러니 주간 단위로도 금요일이 이렇게 빠지는 게 뭐 이상하지가 않았다고. 예? 하여튼 어제 내일 뉴스에서 말씀드린 이제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본 물가까지 신경 써야 되냐고 했던 그 일본의 9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이거 우리한테 호재입니다. 5개월 만에 드디어 꺾인 거예요. 여기는 그래도 아직까지 통화 정책이 좀 먹혀 들어가나 본데 그 일본의 그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4, 5, 6, 7월까지 연속으로 상승하니까 이제 7월에 BOJ가 금리 인상을 하고 바로 8월에는 살짝 한 번 더 상승했다가 두 달 만인 9월분에 CPI가 마침내 꺾이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걸로 이제 BOJ 금리 인상은 당초 우려하던 올해 12월이 아닌 내년 1월로 한 해를 넘기게 됐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그만큼 이제 시간을 버는 건데 근데 엔캐리 청산 공포 때는 우리하고 일본하고 같이 빠지더니 오늘 일본 반등했는데 우리는 왜 못 따라가고 일본만 또 달리냐고. 자, 아무튼 이제 비 오고 나서 부쩍 좀 선선해진다고 하는데 주말에는요 몸도 마음도 그리고 이제 눈도 좀 편안하게 쉬세요. 제가 그 매의 눈보다 무서운 고라니의 눈으로 째려보고 있다가 혹시라도 무슨 일 터지면 바로 영상 켜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주말 내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I'm your analyst.